아,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셔츠도 가서 샀었는데 이제 그것도 귀찮아요. 사오면 입고 아님 말고. 어쨌든 이거 좀 봐보고. 응? 아무것도 안 떼어놓으셨어. 응?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왔어요. 오늘은 정말 날씨가 집에서 나오기 싫게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아침 딱 나오는데 차 시동을 켰더니 날씨는 흐리고 공기는 매우 안 좋습니다. 이러고 얘기하더라고요. 가기 싫어. 봐요. 그 나왔어요. 어제도 그러더니 하루 종일 그러네 요즘에. 그죠? 오늘은 우리가 주택법을 좀 보려고 해요. 그쵸? 주택법 좀 보고 그 다음에 시간 되면 농지까지 보고 다음 주 한 주 남잖아요. 남는 거는 앞에부터 한번 쫙 보고 복습하고 이렇게 일단 기초 과정은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거를 얘기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거를 여러 번 반복.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용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좋고, 이거를 숙지하고 1월 달에 이제 본 게임 들어가면 그게 훨씬 더 이해가 쉽고 용어 파트에 대한 부분의 분량을 줄일 수 있으니까 다른 얘기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다시 볼 수 있고 계속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택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좀 봐볼게요. 저번 시간에 봤던 게 우리 건축법까지 내용들을 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주택법하고 농지 관련된 것까지 시간 되면 보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맨날 요 페이지 보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그래서 우리 9페이지에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하겠다 이 얘기죠. 그렇죠? 한 번 더 물어봐요. 부동산 공법은 뭐 하는 거라고요? 부동산을 규제하는 거. 그럼 규제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은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 거. 그럼 계획을 만들면 계획대로 통제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이 나오면 뭘 보자? 규제를 하는데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들어 규제를 하는가. 이거를 알면 그 계획으로 무엇을 규제하는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럼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이게 바로 뭐냐면 관할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할구역은 뭘 얘기하는 거냐? 뭐라 했어요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관할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고양시니까 고양시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이해가셨죠?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라는 걸 배우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의 대부분의 내용이다. 그럼 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가지고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것 같지만, 실제는 국토를 직접 계획하는 게 어려워서 도시 단위로, 관할구역 단위로 계획을 하게 돼요. 그걸 뭐라 불러? 도시계획이라고 하고, 그 도시계획은 뭐다? 기본 스케치하는 계획과 본 그림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있고, 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직접적으로 서울시라면 서울시의 부동산을 규제하게 된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여기 나오는 게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사업 길게 얘기하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하여 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을 뭐라 한다?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배우는 거니까 이 계획으로 결정하여 하는 사업이 뭐야? 도시계획 사업인 거지. 그러면 그 도시계획 사업은 뭐 있어? 노불량 건축물 개량의 정비 사업하고, 신도시 만드는 도시 개발 사업하고, 도시계획 시설 같은 거 도로, 공원, 학교 설치하는 시설 사업, 이 세 가지 뭐라 불러?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라 부른다. 뭘로 정한다고 이거요? 도시관리계획. 왼쪽 위에 제목에 써 있어요. 이해 가셨죠? 도시관리계획은 어디 만든다고요? 관할 서울시에. 괜찮아. 또 얘기하면 되니까. 뭐라고요? 관할 서울시에. 이해 가셨죠? 관할 고양시에. 이해 가셨죠? 그 전국의 도시마다 다 계획을 만들면 모이면 국토가 되어지는 거다라고 매번 얘기했었죠. 그리고 도시를 관리하고자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장의 계획을 할 때 또 모두 계획하죠.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한 토지마다의 용도를 정한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한 토지마다 용도를 정하는 것도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도 지역의 종류 밝고 경쾌하게 시작.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도시지역은 주상 공록 도시지역. 이제 이건 알겠네. 그렇죠. 주상만 기억하면 안 되고 공록까지. 이게 뭐예요? 도시지역이라고 얘기했어요. 주상 공록 도시지역.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다. 한 번 더.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인데 미개발지일 뿐이다. 이해 가셨죠? 녹지가 도시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1년 내내 주상 공록 외우고 앉아가지고 녹지지역은 도시가 아니다 그러냐 이러지 말고, 알았지요? 또 다시 얘기해 또 헷갈리죠. 그 다음에 관농자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우리가요? 도시지역의 외의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지역의 외의지역, 관농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하지만 용도지역만으로 제한을 완성할 수 없다면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뭘 정한다? 지구를 정한다.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뭘 정하죠? 지구를 정하는데 지구의 종류 외워봐요. 시작. 성의가 없어요. 뭐라고요? 취재실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의 원인은 용도지구로 밝혀졌어요.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지구. 시작.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지구. 그러면 취락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 고도지구,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에서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지구. 자꾸 반복하고 입에 붙여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쉬운 거 계속 반복. 그래야지 50점 이상이 나와요. 어쨌든 간에. 적어도. 그죠? 그리고 지역 지구만으로도 제한의 완성이 어려우면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구역이라는 걸 정해요. 그리고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씨도 혁복입이다. 시작.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씨도 혁복입이다. 그래서 뭐라 외웠어요? 제는 개발 제한구역의 제, 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수, 시는 시가와 조정구역, 도는 토시자연공구역. 그래서 제수씨도 하고 나서 혁복입이 있는데, 혁복입에 대한 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 입체복합구역이 있는데, 이 용도구역 중에서 위에 있는 뭐다? 네 가지는 지역지구의 제한을 강화하는 것에 방점이 있지만, 혁복입은 뭐다? 완화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관계로 도시혁신구역, 창의적 혁신적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완화해 주는 거, 기존의 시가지의 복합적인 용도를 해서 완화시켜 주는 거,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함께하는 경우 입체복합구역은 완화의 방점이 있어서 남용의 소지가 높다.
그래서 그걸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정하기 이전에 선행하여서 만드는 계획이 필요했다. 그걸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기 이전에 선행계획을 만드는 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에요. 뭐만? 협복입에 대해서만. 입체복합구역은 협복과 함께할 때만 얘기하는 거고. 이해가 가셨습니까? 만약에 입체복합구역이 협복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도시관리계획을 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경우까지는 포함해서는 선행계획을 만들게 되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이 되어지게 된다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의 결정고시는 뭐다? 있는 것으로 그냥 간주하여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어 자꾸 입에 붙여야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것 중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도시계획사업 관련된 거 한 덩어리. 도시를 관리하고자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게 요 한 덩어리하고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한 용도지역과 지구와 구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울시란 동네에 고양시란 동네의 일부에 대하여 만드는 계획이 있는데 그 일부에 만드는 계획은 뭐라 부른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을 쓴다. 해봐봐요.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시작.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은 뭐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 만약에 서울시의 서초동에 재개발 단지가 있다. 구역이 있다. 그 동네만의 도시관리 계획. 도로 어떻게 만들래? 층수 어떻게 할래? 건폐 용적률 어떻게 할래? 이걸 정할 거 아니겠냐고. 그게 뭐예요? 그 동네만의 도시관리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동네만의, 쉽게 말하면 뭐야? 우리 동네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이야.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이야. 서울시의 일부, 고양시의 일부. 이해가셨죠? 여러분이 중개업할 때는 여러분이 중개업하는 동네의 지구 단위 계획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 그 정보에 대한 부분에 보다 귀를 열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뭔가 설명이 다채로워지고 계약서를 쓰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요즘 고양시는 어때요? 아니 투조하고 뭐 토호제가 없어가지고 분위기 좀 어떤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내가 알아볼게요. 확인해 오시면 돼요. 공부만 하지 말고 좀 관심 좀 가지세요. 우리가 앞으로 뭐야 하고 나서 따져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댕기면서 그냥 멍하니 댕기지 말고 어느 동네가 뭐가 좀 핫한가 좀 이렇게 좀 보고 좀 기회동량도 해보고 이러면서 좀 돈도 봐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그냥 주구장창 공부도 못하면서 뭘 어쨌든 댕기면서 좀 봐봐요. 좀 알았죠? 뭐 얘기들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그 작년도 합격생분들이 이제 슬슬 이제 뭐 소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뭐 아니면 뭐 어디 거 관리금 없는 거 개업을 해야 되는 건지 뭐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러 전화를 하시는데 우리야 뭐 당연히 뭐라 그래 하라고 하지 그냥. 근데 안 되면 어떡하죠? 닫으면 되지 뭔 상관이야. 뭐 걱정 있어? 그렇죠? 뭐 원가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뭘? 안 그래요? 월세 나가는 게 문제지. 그거야 맞추면 되는 거고. 뭐 중개사가 그런 거 걱정을 해. 하면 되지. 그리고 매번 얘기하는데 의무적인 실무 교육만 받고 나서 실무는 그냥 부딪혀야 돼. 아무리 책 보고 들어도 몰라. 내가 부딪혀보고 막 뭐 똥마려운 개처럼 뛰어댕기고 어디 물어보고 이러고 느는 거지. 무슨 뭐 책으로 배우는 거 아니야. 의무 교육만 받으면 돼 일단은. 그리고 나머지 여벌의 교육 같은 좋은 게 있으면 유튜브 많이 나와 있으니까 들어보고 그러면서 확인해 본 다음에 부딪혀 봐야 돼요. 관계공무원 만나봐야 아는 거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래야 아는 거지. 그래서 소공 같은 거 어려우면 바로 그냥 뭐 개업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월세 비싸지 않은 걸로 권리금 없는 걸로. 근데 은근히 많아 그런 것도. 그렇죠? 좀 더 1급제로 올라가면 되는 거 점점.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한번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봐봐요. 저번 주에 본 것처럼 그러면 이와 같은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고 용도의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에 대한 제한에 어긋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도시관리계획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여기다가 뭐 하죠? 건축물을 짓는다면 건축법에서 건축에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지역 등의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건축법에 뭘 내준다고?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고 허가받아 건축물을 건축함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물 건축이 뭐해지는 거야? 적법해진다는 거예요.
내 말 뜻 이해하죠? 그럼 저번 주에 7문제가 나온다고 배운 게 바로 이 건축법을 배웠던 거예요. 저번 주 내용은. 그럼 오늘은 뭐냐? 그 중에서 이렇게 주택의 단지라는 걸 배울 거다. 한 번 더. 주택단지 뭐라 해서 이건요? 30호 30세대 이상으로 주택의 단지를 진다는 거예요. 그럼 주택의 단지를 진다면 당연히 뭐가 되어지죠? 주택만 지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거기다 뭐예요?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필수 부대시설과 생활복리시설이라는 것을 뭐 할 필요가 있다? 같이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 대한 주택의 단지를 짓는 것도 당연히 뭐예요?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 주면 안 되는 거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제한상으로 봤을 때 허용되는 건축물이어야 해요. 이런 제한에 어긋난다면 사업계획 승인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거는 단순히 건축법에 허가받는 것이 아니라 30채 이상이니까 주택단지가 되어져서 주택법이란 법에 의해서 뭘 받아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주택의 단지라는 걸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법과 관련된 걸 배우는 게 우리가 7문제가 나오는 또 5번째 법이 되어지는 거라서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관련된 주택법의 내용을 배우는 게 일단 오늘의 주요 목차가 되어집니다. 자꾸 얘기하지만 제가 9페이지 왜 보여주는 거냐면 이 계획에 어긋나면 건축법에 허가도 안 나오는 거고요.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도시계획사업부지에다가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막 내주면 되겠습니까? 이 사업의 지장이 없어야 되는 것이겠죠. 알겠습니까? 만약 그게 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은 받은 걸로 봐주긴 합니다. 어차피 단지를 지을 거니까 정비사업 하면서 노후불량 건축물 부시고 새 건물 짓는 게 정비사업이잖아. 근데 그게 만약에 30채 이상이면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정비법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은 받은 걸로 봐줘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과 이제 관련된 게 뒷부분에 어디 가서 171페이지에 가서 이제 주택법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배우는 부동산 공법의 과목에 대한 모든 내용의 베이스에는 9페이지가 있다는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다. 그 내용으로 시작하고 그 계획으로 규제하는 거고 거기에 어긋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서 관련된 개별법에 적합해야 돼. 그게 오늘 배울 주택법이야. 그러면 주택법을 배울 때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가요. 그림자 한 장 보여줄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30채 이상의 주택의 단지와 관련을 본다 한다면 주택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왜 얘기? 주변에 보면 이렇게 30채 이상에 대한 주택의 단지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건 단순하게 건축법에서 이제 허가받아 짓는다기보다는 30채 이상으로 지어지는 공동주택 단지 등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다 뭐 하죠?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이 지어져 있는데 뭐예요? 30호 30세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어보대 호는 뭐고 세대는 뭐예요? 이러는데 호는 단독 부를 때 얘기하는 거고 세대는 공동주택 부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단독주택 단지일 수도 있고 공동주택 단지일 수도 있는데 주로 공동주택 단지를 많이 언급을 하죠. 일반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그러면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니까 단순하게 주택만 지어지면 안 되고 여기 주차되어 있는 거 보이죠? 보이죠? 이런 주차장 같은 게 뭐예요? 부대시설이에요. 부대시설. 주택 부대시설. 또 하나 여기 애들 막 노는 거 보여요? 어른 놀이터. 그래서 복리시설. 그래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주택 단지란 말을 써요. 이 말을. 주택 부대 복리시설 건설된 일단의 토지를 뭐라 부른다? 주택 단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주택 단지는 단순하게 건축법에서 허가받아 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다? 주택법에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을 뭘 펼다?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택법의 건설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건설한다고 하고 건축허가 아니고 그럼 물어볼게요. 29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29채. 그러면 건축법상 허가받는 거예요. 30채 이상 되면 뭐가 된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예요. 주택법에서. 그럼 뭐를 해줘야 돼? 그러면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같이 설치해 줘야 되는 거야. 이해 가시겠죠? 29채면 건축허가 가니까 부대복리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요. 이 법에. 내 말 뜻 이해하죠? 그리고 이렇게 건설된 주택은 아무나 돈 있다고 돈질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 공급의 규칙에 따라서 청약통장 같은 거나 청약 가점제 같은 게 필요할 때 그런 공급 요건에 맞는 자가 공급받을 수 있는 거지 돈 있다고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급에 규제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뉴스 많이 나오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런 게 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된 게 다 어디다? 주택법의 공급의 규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실제 우리 업무할 때 주택법 모르면 바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법은 굉장히 실무할 때 중요한 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되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이제 전문가 배치해서 관리해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시험 볼 때는 이게 주택관리사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은 공인중개사. 그렇죠? 저건 주택관리사. 그래서 주택의 전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따로 만들어져 가지고 관리사 시험이라든가 관련 공동주택 관리는 따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관리 파트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 리모델링 관련된 거밖에 거의 안 남아있기 때문에 주택법은 좀 많이 좀 줄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저는 주택법의 관리 파트에 주택관리사만 나오면 가슴이 뭉클해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사회 나왔을 때 했던 게 뭐였냐면 아파트 관리소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대학 졸업할 때가 97년도예요. 91학번이니까. 그렇죠? 그때 뭐였죠? IMF. 참 재수도 없어요. 하여튼 인생에 하여튼 간에. 되는 게 없어.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취업 좀 하려고 했더니 안 뽑아. 그지 같은 것들이. 그렇죠? 그때 LH 됐었는데 그때 뭘 했는지 알아요? 인턴제 50만 원이에요. 그때 김대중 때였는데 그때가. 그렇죠? 이 50만 원 어떻게 살아? 지 부자도 아니고 딴 걸 해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관리소장을 해서 27살 때 내가. 한 단지에서 6년 했어. 한 단지에서만. 정치력이 엄청나지 내가 하여튼 간에.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아시면 알지만 아파트 가가지고 1년 버티면 잘하는 거예요. 그걸 다 누르고 6년 6개월 내가 버텨서 가가지고. 내가 그만둔다니까 동네 주민들이 눈물 쐈어 나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건설하여서 공급하고 관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걸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단독주택 단지일 수도 있어요. 주로 저걸 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면 이렇게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봐요. 넘어가시면 뭐 세대 구분 나중에 얘기하고 이렇게 부대 시설, 도축수장 같은 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복리시설, 놀이터 같은 거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요즘에는 이렇게 지하 부대 복리, 지상 부대 복리 이래가지고 요즘에는 정말 좋아요. 뭐 다목적 체육관, 피트니스, 뭐 골프 연습장, 뭐 근린생활, 경로당, 뭐 키스 카페, 뭐 엄청 많아 요즘에 이런 것들. 요즘 새로 좀 돼 있잖아요. 봐, 조감도 나와 있는 거 봐봐. 옛날에 비하면 요즘 정말 좋아진 거야. 나중에 보면 요즘에는 무슨 뭐 단지 안에 뭐 CGV도 있다며. 그 서초 그랑자인 단지 안에 CGV가 있대요. CGV가. 그 주민들 돈 내고 보나 모르겠어. 그렇죠? 그리고 뭐 조식 주기 위한 그 식당도 있잖아요. 왜? 근데 요즘에 다 폐쇄한다고 하대 그거?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강남 가면은 왜 조식 주는 식당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외식 업체에서 이제 들어와서 하는 거거든. 근데 주민들이 어떻게 아침마다 가서 사 먹어 그거를 싸지도 않아. 4시 가서 먹으면 돈 10만 원 나와. 가겠어요 그걸? 아무리 강남 부자라도 집만 있지 뭐 돈이 있나 솔직히 얘기해서 따지고 보면 그래서 다 나간데 들어왔다 가다 요즘에. 그렇죠? 다 복리 관련된 거고 부대 관련된 것이 되어지겠죠. 이걸 공부하는 게 주택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봐보세요. 목차 좀 봐볼게요. 그럼 어쨌든 간에 주택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7문제가 나오는 법인데 우리 목적하는 바는 4개에서 5개 정도의 문제를 맞추면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죠. 건축법과 주택법은 꼭 쓰레기 문제가 나와요. 뭐 어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게 항상 2개쯤은 나와요. 많으면 3개. 그런 거는 맞추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요번에 36회도 뭐 나왔는지 알아요? 품질관리단. 무슨 사기단입니까? 그렇죠? 뭐 공동주택 아파트 품질관리단? 그걸 물어봤더라고. 답도 어이없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국어적으로 보면 답을 알 수 있는데 공부를 하면 답을 못 찾아요. 되게 신기하죠?
그거 아세요?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공부를 했잖아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배려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40점이 안 나와. 근데 아무 공부 안 하고 상식적으로 보면 50점이 나온다? 되게 신기해.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진짜로 그래. 그러니까 하려면 똑바로 해야 돼. 그래야 60점이 나오는 거야, 그게. 그죠? 그 얘기들. 그러니까 두 문제는 버리는 거야, 기본적으로. 많으면 세 문제. 그럴 때 주택법을 공부한다면 어쨌든 요 그림을 잘 그렇게 해놔야 돼. 요 그림을 그렇게 해놔야 되는데 일단 봐봐요. 이 기본적으로 주택법은 뭘 배우는 거냐면 주택의 단지를 배우는 거란 말이야. 뭘 배워? 주택의 단지. 그럼 뭘 의미하는 거야? 주택하고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뭐라 한다 우리가? 주택 단지란 말을 쓰는 거죠. 따지고 본다면. 그리고 30호, 30세대 이상으로 지어질 때 주택법의 주택 단지로 보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주택 단지라고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봐봐요. 단지 내 도로는 그러면 단지 내 도로가 있다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부대시설이에요. 부대시설은 필수. 복리시설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불편한 게 복리야. 필수로 있어야 한다면 뭐라고 이해해? 부대시설인 거야.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러면 단지 내 도로군 주차장 같은 거는 필수 부대가 되겠지. 근데 문제는 봐봐. 단지 내 도로 같은 게 있다고 봤는데 그 단지 내 도로가 폭이 20m 이상 일반 도로야. 그럼 이걸 단지 내 도로로 볼 수 있을까? 좀 곤란하지? 그리고 도시계획 예정도로인데 8m 이상의 도로가 있어. 심지어는 경부 고속도로가 지나가. 내부순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KTX 지나가, 철도. 이게 지나가는데 이게 한 단지일까? 아니지. 이렇다면 그냥 별개의 단지로 봐주겠다. 그래서 주택단지에 대한 하나의 단지가 아니라 별개 단지로 봐주는 기준에 대한 게 상당히 잘 나옵니다. 30회, 32회. 우리 37회죠. 5년 지났거든. 다시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우리 뭐라고 외워주냐면 21, 8도, 고자철, 별개단지. 발음은 별로 안 좋아. 21, 8도, 고자철, 별개단지. 시작. 21, 8도, 고자철, 별개단지.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21, 8도, 고자철, 별개단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시작. 21, 8도, 고자철, 별개단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20m 이상의 일반도로 나눠져 있다. 다른 단지로 봐주고.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다. 다른 단지로 봐주고. 그리고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등이 있다면 미들스와 관계없이 별개 단지로 봐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들어봐요. 10m의 일반도로, 10m의 일반도로 나눠진 것은 별개 단지로 본다. 일반도로는 아니죠. 하나 단지로 봐야지. 20m 이상이 돼야 되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10m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10m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나눠진 건 별개 단지로 본다. 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의 단어가 붙어 있으면 조문 그대로 나와야 하지만 이상자가 없으면 포인트가 맞는지를 보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제가 저번 주도 얘기했죠. 고민하지 말고 그냥 외워.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단어가 붙어 있으면 조문 써져 있는 그대로 나와야 만든 거야. 건드리면 안 돼. 틀린 거야 그러면. 하지만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말이 안 써져 있다면 그 포인트가 범주 안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돼. 이걸 이해 못하면 5개는 버리는 거야. 아주 쉬운 문제들을. 됐습니까? 보통 어디에 소개 이런 내용을? 쉬운 지문 나올 때 헷갈리게 하려고 소개하는 방법이야. 대부분의 출제위원들이. 그걸 조심하셔야 돼. 이해 가셨죠? 그 얘기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봐봐요. 주택 단지를 지었단 말이야. 주택 부대 복리시설 지었어. 근데 문제는 주택의 단지는 대다시 요즘에 커요. 그러다 보니 한꺼번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즘은 주택의 단지를 나눠서 분할 시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도 은근히 많은데 이 주택의 단지를 나눈 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공구라는 말을 써요. 주택단지를 나눴다.
지금 아침이요. 무서워. 뭐라고요? 주택단지를 나눈 걸 뭐라 한다? 공구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공구별로 주택단지를 분할하여 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럼 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움직여봐. 주택단지 공구별로 나눠 지행할 수도 있다고. 공구별로 나눠 할 수도 있다. 주책이에요. 봐요. 그러면 공구별 세대는 뭐가 되어진다? 300세대 이상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공구 참 잘 나오는데요. 주택단지를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서 공구별로 착공신고나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어요. 공구별로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할 건 봐봐요. 착공신고, 사용검사는 공구별로 할 수 있습니다만 절대로 뭐는 사업계획 승인 있죠. 사업계획 승인은 단지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주택의 단지를 짓는데 그럴 때 뭐 하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 받은 다음에 착공을 신고하고 사용검사를 받는 거거든요. 어쨌든 사업계획 승인은 단지별로 가야 되고 뭐다? 착공신고나 사용검사는 공구별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어봅시다. 공구별로 주택단지 안을 분할한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은 단지별로 받아야 되고 나눠진 공구별로 가능한 건 착공신고나 사용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뒤에 가면 또 얘기할 거니까 한 번 정도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정말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공구별 세대가 300세대이니까 전체는 몇 세대? 600세대가 돼야지 분할 시행이 돼요. 이거 뭐 12번 나왔어요. 600세대. 12번은 심했고 6번 정도. 그렇죠, 여러분? 정말 잘 나와요. 아니 공구별 세대가 300 이상은 돼야 되니까 600세대 이상은 돼야지 공구별로 분할 시행이 가능해지겠죠. 이해 가십니까? 됐어요? 그 라인들 따져보시면 됩니다. 3번은 나온 적은 없어요. 6m 경계는 놔두면 되고 이게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이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봅시다. 이 각종 시설들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해 봅시다. 뭐라고요? 각종 시설들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다른 말로 이거를 기간시설이란 말도 써요.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기간시설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당해 단지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한 도로는 부대시설이지만 뭐다? 기간시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기능적 측면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와 같은 기능적 측면으로 본다면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기간시설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럼 기간시설은 뭐다? 부대복리와 겹칠 수도 있지만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같은 도로도 부대시설이지만 동시에 기간시설일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을 뭐라 불러? 기간시설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과 단지 밖에 있는 기간시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기간시설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단지 안과 밖에서 연결이 안 되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고 도로도 못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말이 안 되죠. 연결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기간시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얘를 간선이라고 해요. 기간시설 중에서 간선시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간선시설. 단어부터 이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림을 보고. 뭐라 한다? 간선시설. 가끔 자주 나오는 오답이 이거예요. 봐요.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은 간선시설이다. 이러면 90%가 속아요. 맞지 않나요? 그건 기간시설이고 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과 단지 밖에 있는 기간시설을 연결한다는 말이 있어야 간선시설이에요.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간선시설, 연결. 단지 안팎을 연결하는 기간시설을 뭐라 한다? 간선시설이라고 한다. 정리하면 부대시설, 복리시설, 기간시설, 간선시설. 그래서 부복기간이라고 합니다. 부복기간시설. 이따가 용어정에 나올 때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우리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다음 중 부대시설이 아닌 것은. 다음 중 그 시설의 연결이 받지 않은 것은. 뭐 말도 못합니다. 우리 국토계획법 배웠던 기반시설 종류. 정비법에 배웠던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주택법에 배우는 부대시설, 복리시설, 기간시설, 간선시설. 이걸 다 비교해야 돼요. 비슷한데 좀 다르거든요. 나중에 제가 5월 달쯤에 비교 테마집 주고 그때 다시 얘기할 거야. 비교해서. 공법은 그게 지랄 맞아요. 왜? 비슷한 게 많은 거야. 법이 여러 개라서. 지금 또 많이 무서우니까 두 팔 좀 들고 목도 좀 돌려보세요.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목 좀 돌리고. 참, 우리 이제 시작이에요. 벌써 이렇게 피곤하면 안 돼요.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뭐 공부할 날에 수두룩 박작이야. 그렇죠? 한 313일 남았나? 봤더니 그렇죠? 어제 많이 남았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기운들 내시고 즐기세요. 노동이라 생각하지 말고 아우 재밌어. 오늘 또 그지 같은 공법 배우러 가네. 이러면서 오란 말이야. 즐겨야 된다니까. 그래 덜 피곤해요. 그렇죠? 아 이걸 또 어떻게 또 하지? 이러면 하기가 싫어. 그냥 즐기세요. 그렇죠? 그 얘기. 그럼 문제는 왼쪽 위에 좀 봐봐요. 왼쪽 위에 보시면 이제 주택 단지를 지려면 일단은 뭐가 필요할까요? 주택 단지를 지려면 당연히 땅이 필요합니다. 땅이 필요한데 땅 어려운 말로 토지라고 하죠. 토지 중에서도 어떤 토지가 필요할까? 저렴한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거 아세요? 매번 우리가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정부의 정책을 대부분 전문가들이 비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택의 공급이 안 돼서 집값이 올라간다. 지금도 계속 그 얘기 하잖아. 나올 때마다. 그렇죠? 그러면 주택의 공급이 안 돼서 문제다. 왜?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안 되니까. 참 신기해. 파란 당만 되면 그래. 파란 당만 되면. 그렇죠? 수요가 막 생겨. 없던 게 막. 빨간 당 되면 수요가 없어지고 막. 그치? 이해가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라 그러죠? 그럼 공급이 왜 안 되냐? 택지의 공급이 안 돼서. 이런 말을 하거든. 그러면 당연히 어떤 택지의 공급? 저렴한 택지의 공급이 중요하겠죠. 그래야 사업주체들도 돈을 버니까 사업을 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다 보니 공공택지의 공급은 아주 중요한 숙제입니다. 공공택지. 이건 뭐냐면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어지는 공동주택의 건설 용지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공공택지란 말을 써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어지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뭐라 한다? 공공택지라고 하고, 이런 공공택지를 많이 만들어줘야지만이 사업 주체가 주택을 많이 짓게 되니까 주거 안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뭐가 된다? 공급 부족으로 집값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절대적인 주택의 공급량도 없어지지만 이번 정부 또 투기과열지구니 조동대상지역이니 토호제니 여러 가지에 대한 규제를 가함으로 인해서 있던 주택마저도 매물이 줄어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뭐가 되죠? 매물이 없으니까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래는 줄였는데 계속 신고가가 속출되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공공택지의 종류는 뭐 택지개발 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택지군, 저번에 배웠던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택지군, 산업단지 개발사업이군, 공공주택지구 개발 조성사업이군, 이런 사업에서 뭐다? 각종 사업으로 만들어진 택지를 뭐로 봐주겠다? 공공택지로 봐주겠다. 우리 일산 같은 경우가 택지개발사업이에요. 일산 같은 경우가 택지, 공공택지. 그리고 창릉지구가 이거예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창릉지구가. 이해가셨죠? 강서 마곡이 뭐다? 도시개발사업. 됐습니까?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은요, 수용 방식으로 하는 경우일 때만 공공택지로 봐줘요. 환지 방식이면 뭐예요? 토지마다 개별 소유자가 따로 있어요. 환지 방식은. 환지받는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지 방식의 개발사업은 공공택지는 말이 안 되죠. 수용 방식에 의할 때 그걸 공공택지라고 합니다. 두 번 나왔는데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주택법상 공공택지로 본다. X. 수용 방식 얘기하는 거예요. 환지 알죠? 우리 저번 주에 했어요. 사업 전 토지를 사업 후의 토지로 바꿔주는 걸 환지 방식이라고 하죠. 수용하기엔 땅값이 비싸서 환지 방식으로 한다. 그거는 개인적 개발 이익을 개인이 먹는다. 이해가셨죠? 그럼 공공택지로 볼 수도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 고향 창릉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끝나면 뭐야? 거기도 공공택지가 되어지는 거야. 주택법상.
그럼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받은 사업주체가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지을 수도 있다는 거지. 내 말 뜻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봐봐요. 그러면 공공택지는 당연히 택지 공급을 저렴하게 받았을 테니까 사업주체한테 분양가를 높게 짓지 말라고 분양가 제한을 가해요. 공공택지에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 그럼 만약에 주변 집들의 시세가 10억 원 정도 하는데 공공택지에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5억 원 정도의 분양을 때린다 이 얘기인 거야. 로또라고 얘기하는 거지. 1등 요즘에 10억밖에 안 돼. 대봤자. 그러니까 거의 뭐 로또란 말을 많이 쓰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렇게 당첨을 받은 A는 뭐가 될까? 이 10억짜리 시세인데 5억에 살 수 있으니까 당첨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팔고 싶어 안 달려나겠죠. 그래서 공공택지에서 공급받은 주택은 분양받은 자에게는 전매 제한을 가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최대 10년 이내 기간 동안에 전매 제한을 가하게 돼 있고, 그리고 분양가 제한을 받는 주택은 또 추가적으로 수도권의 경우이면 5년 내에 또 거주음을 부과하게 됩니다. 왜? 10억짜리를 5억에 샀으니까. 팔고 싶어 안달병이 나니까 거주무도 부과하고 전매 제한도 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분양가 제한과 또 관련되어지는 공공택지 효과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나중에 또 본론 가면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 실제 업무할 때 꽤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러프하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본진도 들어가면 2월달 말 정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일단 기본적인 패턴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주택법을 배울 때 7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 건설 파트를 물어보는 게 대부분의 문제가 되어져요. 건설 파트. 솔직히 말하면 7문제 중에서 4개에서 5개 정도의 문제가 나온다 볼 수 있어요. 굉장하죠. 주택법은 건설과 관련된 것만 나온다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급과 관련된 게 보통은 하나에서 2개. 그 다음에 관리 관련된 부분이 0개에서 1개. 여기는 리모델링 얘는 물어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은 건설 파트를 공부하는 게 대부분의 공부의 내용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 눈 뜨면서 봐요. 그러면 건설은 3가지로 봐요. 일단 봐요. 사업 주체가 주택의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그래요. 시작. 사업 주체가 주택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이 목차를 외워두지 않으면 내용이 머리에 쌓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 책을 잘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목차 외우는 거예요. 목차를 외우면 내용의 진행이 순조로워지고요. 암기했을 때 덜 까먹어요. 왜? 서랍이 생기니까. 그렇죠? 우리 집에서도 왜 어떤 옷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죠? 왜? 정리 안 해놔서. 우리 집은 못 찾아요. 어딨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지가 놓고도 몰라요. 어쨌든 그러면 사업 주체가 주택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봐요. 사업 주체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여기서만 2-3개 나올 때도 많아요. 가장 중요하다. 사업 주체가. 됐습니다. 모든 법은 다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잘 봐줘야 되는 거야. 아주 가끔 공갈동 나오는 걸 뭐 하려고 봐. 그냥 버리면 그만 이제까지 거야. 이해가셨죠? 우리는 진짜로 여러분 40문제 중 24개 맞추면 되는 거야. 그러면 60점이야. 그 말은 뭔지 알아? 반대로 16개는 틀리게 보장돼 있다는 얘기야. 16개는 얼마나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보내버려요. 신경 쓰지 말고. 잘 나오는 거 똑바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주체는 누가 있냐면 등록사업자라는 자와 비등록사업자로 구분이 되어져요. 야, 이거 정말 잘 나와요. 한번 말해. 등록사업자, 비등록사업자.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변에 알고 있는 건설사 있죠. 뭐 대림 덜 편한 세상, 삼성 레미뽕, 뭐 아는 거 있어요? 뭐 GS 자리, 현대 아이뽕 뭐 이런 거, 그렇죠? 롯데캐슬, 뭐 SK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많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등록사업자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렇죠? 그럼 언제 등록하느냐? 연간 20채 이상이에요. 연간 20채. 중요할 건 연간이에요. 연감이 아니라 연간. 그렇죠? 연간 20채 이상,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 조성. 이걸 한다면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사업하세요.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사업하세요. 그럼 당신을 등록사업자라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죠? 연간 20채 이상,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 조성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국장에 등록하고 사업하세요. 이 얘기야. 그렇죠? 근데 오해하지 말 건 이 등록 기준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단지를 짓건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 짓건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등록사업자 등록 기준이에요. 어떤 분이 물어봐요. 아니 사업계획 승인이 30채 이상이라면서요. 사업계획 승인이. 근데 여기는 왜 20채예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단지를 30채 이상을 짓는 걸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은 지은 주택이든 뭐든 간에 연간 20채 이상 된다면 일단 등록은 하라고. 이해가셨죠? 근데 만약에 30채 이상 진다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라고. 그게 아니면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으면 되는 것이고. 내 말 뜻 이해하겠죠? 요 기준과 요게 다른 거로 혼동하지 말란 말이야. 이해가셨죠? 여기는 뭐라고요? 단순히 사업장에 대한 등록 기준이야. 연간 20채 이상. 한 번에 아니야. 연간. 시작. 연간. 그리고 시군구장에게의 등록이 아니에요. 국장에게 등록이죠. 이것도 몇 번 나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양시에서 아파트 지으려고 그래요. 그럼 고양시 와서 등록을 하고, 내가 저기 파주시 가서 지으려고 그래요. 또 등록을 하고. 언제 사업해 등록하다가 맨날. 그리고 정부 차원으로 주택건설 사업자 등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진행할 때 뭐하죠? 통제를 가하기,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가하기 위해서 국장 레벨로 규제를 하는 거고요. 한번 나왔던 문제도 뭔지 알아요? 요 국장의 권한은 위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것도 한번 나왔었어요. 뭐 시도에게, 시군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아니에요. 국장 고유 업무예요. 그만큼 등록사업자 등록관리의 규제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책의 입안과 집행의 일관성을 위해서. 시작. 정책의 입안과 집행의 뭐다? 일관성을 위해서 국장에게 등록이라는 사실을 까먹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선 나중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등록하지 않고 한다 뭐라 그래? 비등록 사업자라 그래요. 시작. 비등록 사업자. 그러면 등록하지 않고 사업한다고요? 않고 해요. 누가요? 공공의 자들은 지가 오야봉인데 왜 등록을 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공공이 누구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인. 이게 공공사인방이에요. 공익법인을 빼고 나면 나머지를 보통 우리가 공공사인방이라고 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짧게 쓴 거야. 지단, 결한 지단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토주공, 토지주택공사, 지공, 지방공사.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 공공사인방과 공익법인은 등록하지 않는다. 들어볼게요. 토지주택공사가 연간 20채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X. 몇 번 나왔나 기억이 안 나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한 12번 나왔나 봐. 농담이 아니라. 정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공공이자는 지가 공공이니까 등록 의무를 부여하진 않는다. 한 번 더.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와 각종 공익법인은 등록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 나올 때 궁금한 게 비등록인데 민간의 자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아주 웃긴 거죠. 뭐라고요? 민간의 자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안 한다? 왜 그럴까? 간단 써봐봐요. 요 조합이나 고용자에 대한 민간자는 뭐라고요? 조합이나 이 고용자에 대한 민간자는 반복하여 사업하는 자가 아니에요. 한 번 지면 끝이에요. 나중에 제가 또 본진도 들어가면 얘기할 건데 이 주택조합에 대한 부분이 알고 있는 게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조합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직리 주택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 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조합이 있는데 봐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게 이거예요. 지역주택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주택조합 이렇게 많이 불러요. 실무상으로 얘기할 때는요. 나 좀 봐봐요. 하나 물어볼게요. 저번 주에 우리 뭐 배웠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이라는 정비조합이라는 말을 내가 했었을 거예요. 제가 아마. 기억나시죠? 그럼 뭐 좀 물어봅시다. 그럼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들이 누구죠? 그 동네의 토지, 건물 같은 걸 소유한 자들이에요. 내가 소유한 토지나 건물을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내놓고 평가를 받은 다음에 가치를 분석하고 관리 처분할 때 부신 다음에 그와 맞는 같은 가치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맞죠?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자가 조합원 요건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무주택자예요. 주택이 대부분 없는 자들이고 있어봤자 85 이하 주택 한 채, 하나의 소유한 자들이 우리도 저 좋은 아파트 얻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돈 조금씩 걷어가지고 좋은 땅을 사서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지어서 우선 공급받자. 이게 지주택조합이에요. 표정은 같은 말 아니야? 달라. 얘기했잖아 지금. 재개발 재건축은 그 사업부지의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란 말이야. 요건이.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뭐라고요? 그 사업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요건이 아니야. 무주택자라고. 그리고 85 이하 한 채 어디든 주택이 있는 자야. 그런 자가 돈을 모아가지고 좋은 땅을 갖다가 사가지고 주택을 지어서 우선 공급 받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아파트를 뭐 공동 구매한다고나 할까? 그러면 대부분들 아시죠? 서희건설의 서희스타일스. 중견기업에서의 지주택조합의 동반자로 1등인 업체입니다. 거기가. 서희스타일스 알죠? 이번에 또 목걸이 줬다 걸린대. 뉴스도 안 보고.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 이 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한번 져주고 나면 해산이에요. 반복하지 않는다고. 그럼 등록할 이유가 없지. 고용자는 뭐예요? 사장님이 직원들 뭐 해준 거야? 사택 지어준 거야. 한 번 져주면 끝이야. 그럼 뭐가 된다? 할 필요가 없는 거 등록을. 그래서 오해하지 말게. 주택조합이나 고용자는 따로 등록금을 부여하지는 않는데 봐봐. 대신 뭐야? 이미 등록한 등록사업자, 이미 등록한 누구하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한다는 전제는 깔려 있어. 그래야지 간접적인 규제는 강하니까. 이미 등록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그러니까 어디 지역주택조합이 서희스타일스와 공동사업체를 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등록금은 부여하지 않겠다. 즉 간접적으로 규제는 가겠다는 얘기야. 이미 등록한 서희스타일스를 통해 가지고. 내 말 때 이해하시겠죠? 어쨌든 그래서 민간자이면서 등록하지 않는 자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 주택조합과 고용자가 대표적이고 반복적 사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다. 요 정도만 알아도 10번 나온 문제에서 7, 8번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아주 기본 상식. 그리고 이 안에 어려운 게 많이 있지만 매번 느끼는데 그거 외워봤자 못 맞춰요. 워낙 아주 조그만 가로를 속이니까 그런 건 속을 땐 틀리는 게 수야.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단순화해야 돼. 다시 얘기하지만 공법의 점수를 맞고 싶으면 내 말 들어야 돼요. 단순화하지 않고 계속 날개를 펼치면 빵점 나와요. 저때 얘기했죠? 많이 하려고 할수록의 공법은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이에요. 잘 나오는 거 위주로 나온다는 것만 믿고 그냥 따르세요. 그러면 적정한 점수가 나오고 몸도 덜 피곤해요. 고집 부리면 고생은 겁나게 하고 점수는 안 나오는 현실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업 주체가 누군지를 봤다 이 얘기예요. everybody. 건설은 뭐라고요? 사업 주체가 주택의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한다인데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 돈이 있어야 사업하지 않겠습니까? 이랬거든요. 그럴 때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주택상환사채예요. 역시 여지없이
36회 나왔죠. 제가 작년도에 주택상환사채 이거 안 나오면 관둔다고 했는데 나와서 다행이에요. 그렇죠? 어쨌건 36회 문제였습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봐요.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아이파크를 질라 그래요. 아이파크 질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저 현대건설인데요. 집질 돈이 없으니까요. 돈 좀 벌어야 되겠어요. 집값을 미리미리 지급한다는 개념으로 제가 발행하는 채권 좀 사주세요. 채권 내가 팔아. 현대건설에. 그럼 채권 팔고 돈을 받지. 그걸로 집을 져. 그리고 주택 가지고 오면 주택이랑 바꿔줘. 주택 상환사채. 이해가셨죠? 어떻게 보면 주택값을 먼저 받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상곤건설을 만들어가지고 발행하면 살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지. 그러니까 주택상환사채는 내연비용이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등록사업자, 현대건설 같은 등록사업자와 토지주택공사가 발행을 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거 나올 때 많이 물어보는 게 봐봐. 여기서 자꾸 이쪽으로 보낸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주택조합하고 주택상환사채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뭐라고요? 주택조합하고 주택상환사채가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건 뭐라고 나오냐? 주택상환사채를 팔아서 만든 돈으로 주택조합의 토지 구입금액으로 쓴다?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아니 조합은 주택상환사채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조합의 운영비로 쓰고 이 돈을 조합의 택지구입비로 씁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연결고리 없어요. 혼동하시면 안 돼. 일반적인 등록사업자 아니면 LH만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또 모두 35회 때 문제. 입주자 저축. 요것도 중요한 주택 자금 중에 하나예요. 우리 청약 통장 같은 거. 요즘은 종합 통장 많이 만들죠, 요즘에는. 그렇죠? 그래서 미리미리 내놓은 돈으로 뭐다? 주택 자금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고액에들. 35회 문제였는데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주택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30채 이상을 주택단지를 진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세요. 그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세요. 그리고 승인권자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리고 사용검사를 받으세요. 이래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간단히 얘기하면 사업계획 승인할 때 대지 면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10만 제곱미터 기준으로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의해서 승인권자가 달라지긴 하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어떨 때?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이야 100만 평. 3.3 제곱미터가 한 평이니까 꽤 큰 거죠. 이런 사업을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국장에게 승인받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는 안 써놓긴 했는데 사실은 그 등이라는 말에 LH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을 해도 국장 승인을 받긴 해요. LH가 사업을 시행할 땐. 그렇죠? LH가 사업을 시행한다면 국장 승인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용에서 사용검사는 누구에게? 시군구장한테 받는 거고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했다면 뭐다?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했다면 국장이 사용검사하는 경우도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했다면 국장이 사용검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봐봐요. 건설 파트 뭐라 했어요? 사업주체가 주택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부분입니다. 쉬었다가 연결하죠. 아, 오늘 간식 많다. 행복하다.